그때 서울시장 성과에서도 그 4위를 네. 하면서 이게 분명히 페미니스트들이 막 뽑아줬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여성 전반의 어떤 네. 지지를 얻는 그 여성들이 실제로 이제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생존권이나 뭐 노동권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실리를 이제는 정치인을 통해서 추구를 하게 됐구나. 그것을 반영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저란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나 지지나 정당에 대한 호불호나 지지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오롯이 이 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데 아무도 어떤 후보도 여성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까지 안 하지? 나는 좀 여성 의제 얘기하는 후보한테 표를 주고 싶어. 그러한 의견을 네. 가진 분들이 폭넓게 20대 여성들이 표를 준 거거든요. 지난 생의 일처럼 여러분 느껴지시죠? 10달도 안 됐어요. 네,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지금 정말. 전국을 살고 있나요? 25%만 되면 된다. 일단 티핑 포인트가 25%. 일상의 혁명에 동참하는 여성의 수가 넷 중 하나가 되면 전세를 뒤집는 변화에 이를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2030 여성 25%가 동시에 긴 머리 대신 쇼컷을 한다면, 페미니스트 선언을 해버린다면 놀랍게도 한국이 뒤집어질 것이다. 대전 안의 티핑 포인트는 멀리 있지 않다. 여기 쇼컷이 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5.1%. 이 숫자가 였고. 굉장히 네.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세상에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거를 본 사람들, 특히 젊은 남성들은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 거죠. 아, 정말 20대 여자 중에 15.1%나 이렇게. 그래서 사실 백래시가 더 극악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선거 끝나자마자 집게 손가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백래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다들 어떻게 읽으실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25%라고 했을 때 이걸 왜 못하지? 할 만도 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하고 이렇게 더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앞부분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편이 충분치 않다는 걸 직시하는 게 두려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사람들이 공감을 더 할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처음에 느꼈던 거는 25%가 쇼컷을 하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룰 수 있을까 이거? 네, 좀 그렇긴 했었던 것 같아요. 4명 중에 1명이라고 근데 또 생각하면 4명 괜찮지 중에 한 않나요? 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4명 또 중에 1명이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10명 중에 뭐 한 2명 정도만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여자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한 명이 외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더 옆에서 이거를 받아주고 확산시켜주고 이러면은 되는 거거든요. 여론을 만드는 것은. 작년에 그 백래시를 보면서 더 느낀 거는 생각보다 이게 되게 단순한 싸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쪽수 싸움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은 여성들이 어떤 연대의 목소리를 만약에 낸다고 했을 때 저렇게 똑같이 공격을 할 수 있겠냐, 사이버 불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계속 여성을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파편화를 네네. 시키는 거겠죠. 싸움이 쉽지는 않지만 저는 정말 한국 여성들이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게 너무나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상황이나 현실의 불합리성 이런 것을 느끼는 어떤 그런 인지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여성의 현실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줄임말로 곱지 말기. 줄여도 또 말이 되니까. 네, 그것도 너무 마음에 너무 들어요. 신선했어요. 네. 여자들한테만 보험의 압박이 있는데 그렇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즉각적으로 해주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진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건 없으셨을까요? 지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한테는 그게 당연하고 미덕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네. 여자들은 항상 우아하게 지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내면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고 싸우거나 내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타인과 갈등을 하거나 이런 거를 피하게 되는데 책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회피하고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싸움에 아예 장에도 발을 딛지 않고 기권하고 져버리는 것.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알아서 그냥 기권해버리듯이 이러한 것은 하지 말자.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목을 올리는 것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걸 좀 각성시키고 네. 싶었어요. 그 문구가 있잖아요. 내 파이도 구하고 인류도 구해보자. 이 문구가 어쨌든 그 첫 번째 책에서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약간 이제 변주가 된 거니까. 일본 독자가 남긴 감상평이었어요. 사실 저자는 내 파이만 구할 뿐이라고 했지만 책을 읽으면 여성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넓히는 것이 결국 저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류 절반의 파이를 키우는 셈인데 그 정도면 되지 않나? 그 정도면 이미 충분히 인류를 맞아. 구하는 게 아닌가? 편집자님은 어떠세요? 이 문구를 꼭 뒤에 넣으신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결국 파이만 구한다고 하더니 인류를 구하자고 하잖아요. 서문에서부터. 그래서 이 변화가 굉장히 어디서 나온 걸지.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전체를 꼭 읽고 싶다고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흥미를 당기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디퓨즈의 헤드카피로 이거를 박아도 될까라는 고민이 전작 제목을 그대로 딛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될까 했는데 역시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힘차게 배치를 했고요. 이 책이 어떤 독자들에게 읽힐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폭넓은 여성들에게 가닿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때에는 좀 위로나 감성적인 그런 키워드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쪽에 특히 에세이 시장 독자들은 많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 책의 급진성, 에너지 이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런 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정을 하려고 많이 궁리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이 백래시가 심해지기도 하고 다들 뿔뿔이 코로나 시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느라 굉장히 페미니스트들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약간 울적한 그런 한 해였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한 해에서도 여성의당 시장 선거라던가 이런 그 와중에도 가시화된 사건을 가운데서 겪으시고 그 동시대의 논쟁 지형을 딛고서도 희망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미로나 내용적 가치로나 사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재미있으면서 유익하고 잘 읽히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더기가 많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더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괜히 거짓말로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이다 오히려. 비관적일 것 같다는 거는 진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 현실을 그대로 지적해주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런 현실에 있다고 그냥 딱 그것만 받아들이게 되면 갑자기 이거를 직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거를 직면하고 나야 그 다음 극복이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불편하지만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런 책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또 이 책의 메인 타깃들은 아직 좀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돌이킬 수 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까지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전에 빨리 막 한 명이라도 아니면 이런 그냥 느낌. 뭐 고작 해봤자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외면하고 있다던가 네네. 회피하고 있다던가 미루고 있다던가 뭐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던가 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봤을 때 굉장히 좀 자극이 되는 네. 등짝 스매싱을 당하는 듯한 살짝 충격 요법인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을 갖게 네, 그래서 되는 오히려
지금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라고 깔아지고 있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거 이대로 지금 순순히 백기를 들 순 없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가장 힘 빠질 때가 그냥 나한테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보다도 패배주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뭔가 보여줄 때 정말 힘이 빠지거든요. 그냥 미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업계 망했어. 네. 막 이러니 어차피 왜 해도 안 들어왔니? 돼. 막 이래. 왜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신입사원 왜 열심히 해? 약간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성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에 남는 리뷰가 이렇게 솔직한 기성세대가 또 있을까라고 하시고 좋고 빛나 보이고 나도 그리로 가고 싶다라고 어떤 분이 트위터에 리뷰 쓰셨는데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공감도 많이 됐고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지점이 글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에서 행동으로 이거를 별로 뭐 성과가 좋든 안 좋든 이거를 현실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이 그런 얘기가 담겨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독자들도 어렴풋이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계속 이제 뭐 위로나 괜찮아 이렇게만 하는 단계에서 현실이 바뀌진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뭐 없나? 이런 더 뭔가를 갈구하는. 여성주의 책들도 그 이상의 뭔가는 없을까? 나는 볼만한 거 다 봤는데 거기까지만 딱 보여주잖아요. 뭐 보이지 않는 여자들 하면은 여자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어떤 전략이랄지 좀 구체적인 전술이랄지 지금 현실이 이렇게 여자들은 없어. 뭐 데이터라도 없어. 전세 역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전략을 써볼 수 있을까? 이것도 경쟁이고 싸움이잖아요. 네. 승부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미 지고 있는 거니까. 데이터 밖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기까지 하면 계속 그냥 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스텝이 참 어려운 거였긴 한 것 같아요. 직접 뭔가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머리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본 많은 여성 서사들이 대부분은 보면 결국은 그런 여자의 일생의 비극을 강조하는 식으로 그 단계에서 끝나버리니까. 미국에 계속 뭐 제2세대 페미니즘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그때 백래시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흐지부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비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승리하지 못한 패배의 기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말아먹을 수도 있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